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이 이 서해안을 꽉 메우면서 우리 어장에서 마구잡이 어로를 하고 있을 때 일찍 중무장한 해양경찰선과 강력한 대응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바다를 자기 바다로 알고 멋대로 우리 고기를 잡아가도 멍하니 지켜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을 장려하는 나라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대응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의란 결국 힘의 논리가 아닐까요? 힘은 국방과 경제력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를 보면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았으면 이건 국가 간 고속감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삼겹살만 먹으면 되는 걸로 압니다. 어처구니가 더 없는 게 정부 간 이런 본질적 대응책은 아예 접어두고 TV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삼겹살이 좋니 효과가 있니 이런 방송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나라에 힘이 없어서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돈도 힘이고 강력한 국방도 힘입니다. 하지만 1997년 금반지를 모으던 그 국민의 하나 같은 마음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리더를 찾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정면 스포츠. 예,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일어났던 일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예고해드렸습니다만 이 스포츠 뉴스가 끝이 나고 나면 3부와 4부에 이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에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문재인 전략 캠프에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계시는 전병헌 전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청취자분들의 질문 내용이 있으면 문자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전병헌 전 의원께 대신해서 질문도 드리고 답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의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중계 봤습니다. 3G라고 하죠? 네. 골로프킨 선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그 전승의 프로복서 그 골로프킨 선수가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데요. 예. 그 35살 그 카자흐스탄 출신이고요. 예. 그 골로프킨 선수가 어제 미국 뉴욕에서 열린 72.57kg 그 예. 세계 미들급 통합 챔피언전에서 네. 미국의 제이콥스를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꺾었고요. 예. 37전 37승 그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예, 37전 37승 36KO 그죠? KO는 그 6KO. 4KO입니다. 4KO입니까? 이 두 개를 판정승으로 이겼습니까? 그 세 경기를 어제 경기도 그 판정승으로 이겼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23경기 연속 KO승을 거뒀었는데 예. 그 어제는 그랬군요. 이제 그 판정승으로 좀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골로프킨 선수의 어머니가 고려인 박시선을 가진 고려인이라면서요. 그 외할아버지가 고려인이고요. 예. 그 외할아버지가 1살 때 카자흐스탄으로 그 강제 이주됐고요. 그렇죠. 러시아 여성과 결혼해서 네. 그 딸 엘리자베타를 낳았는데 네. 또 엘리자베타가 러시아인 남편 사이에서 골로프킨을 낳았으니까요. 예. 그 쿼터 코리안 그 한국계 복서입니다. 예. 골로프킨 선수는 평소에 그 어머니로부터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예. 또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고려인들의 이 피는요, 참 대단한 피 같아요. 언제 한번 한국에 와서 경기한 적도 있죠? 네, 맞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라이트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날 경기를 이래 보니까는 3회전까지는 상당히 눈치전이던데. 네, 사실 골로프킨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인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요. 또 이번에 상대가 그 탑 1, 2로 꼽히는 또 제이콥스 선수여서 네. 또 이번에는 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운을 한 번밖에 빼지 못했습니다. 스피드는 엄청났어요. 그죠? 4회에서 다운을 뺏은 것 같아요.
네, 한 차례 다운을 뺏었고요. 네. 그 골로프킨 선수가 좀 애를 먹긴 했지만 또 계속 그 연승 기록을 이어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점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IBF는 그 인정을 안 했다면서요. 체중 개체량에서 제이콥스 선수가 좀 오버했는 것을 체중을 안 달았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죠? 아, 네, 그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네. 사실 그 세계 4대 기구로 그 네. WBA, WBC, IBO와 함께 같이 네네. 뽑히는데요. 예. 이번에 제이콥스 선수가 체중 감량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그 체중 72.57kg에 또 기준이 틀려지면서 네. 그 체급을 빼고 그 음. 세 기구만 놓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예, 해설하는 분이 영어를 조금 못 알아들으셔서 무승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말이 나온 게 두 선수에게 박수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손을 지켜드렸는데 판정성 스코어가 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죠? 한두 점 차이였잖아요. 네, 어제 그 심판 전원 일찍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네. 사실 제이콥스 선수도 경기 후에 자기가 또 이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적은 차이로 승리를 또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중국에서 이번에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번 주 목요일에 네. 중국 창사에서 그 네. 중국과 그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6차전을 치르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한반도 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네. 또 그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두고 좀 우려하는 시선이 있긴 합니다. 예, 공안증이 워낙 세니까 뭐 반한 감정 정도야 충분히 극복할 걸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에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문재인 캠프, 대선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 맡고 계시는 전병헌 전 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재열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불과 한 5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 모시고 후보자를 조금씩 또 샅샅이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잡았습니다. 이슈를 잡았는데 첫째가 안보, 두 번째가 주변 인물, 세 번째가 패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병헌 의원께 우리 고재열 기자와 함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안보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토론회에 있었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전사 시절에 이제 표창을 받았는데 그걸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받았던 표창을 받았냐 이제 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논란은 조금 정돈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왜 굳이 그런 표창을 받았냐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제 오늘로 가보니까 발언을 할 때 그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전두환 그 여단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게 자랑이 아니라 예. 어떤 자괴감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조금 네.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이 안희정 캠프에서 얘기할 때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안보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안보 강박. 그래서 이런 무리수가 나지 않았냐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그 안보관에 대해서 네. 불안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무리해서 그런 사진을 가장 인생에 이제 기억에 남는 사진을 이렇게 꼽지 않았냐 이제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답을 주시기 전에 이제 예. 우리 고재열 기자께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첫 번째 키워드를 조금 더 이렇게 긴장감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특히 긴장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 긴장을 하셔야지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먼저 한번 준비한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할아버지가 된 평범한 60대 남자인데요. 저는 문제라면은 가장 먼저 그러는 것이 북한 먼저 가겠다는 말입니다. 요즘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이 마당에 너무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문재인의 안보관을 검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팩트 진검승부 첫 번째 검증 키워드 안보. 문재인 안보관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먼저 안보관부터 검증해 보자 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병헌 전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예, 우선 우리 고 기자께서 지적하신 전두환 표창장 문제는요. 네.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사실 일반 사병이 예. 부대장 표창을 받는 것은 그 부대장한테 충성해서가 아니라 네. 그 사병이 군 훈련이나 군 복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네. 우수 사병으로서 부대장이 표창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마치 전두환한테 충성해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예. 매우 좀 적절치 못하고 예. 비상식적인 예. 그런 매도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이후에 자괴감을 얘기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두환 씨가 공수 1여단장을 네. 할 경우 하던 시절 즉 네. 문 후보께서 특전사 소위 매우 최우수 모범 사병으로 근무할 당시 부대장 하던 시절은 전두환이 박정희 밑에서 그냥 일반 군인이었지 반란군의 우두머리는 그 이후 4, 5년이 지난 뒤에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당시에 4, 5년 뒤에 전두환이 반란을 할지 네. 또 친위 구태타를 할지 그걸 네. 사병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예. 그것을 책잡는 것은 지나치게 말꼬리가 아니라 정말로 먼지 털기식의 그러한 시비 걸기용 설득력 없는 매우 상식적이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지는 안 털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오히려 군을 미필한 안희정 후보가 역풍을 맞고 있다. 또 너무 지나치게 무리수여서 예. 이명박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안희정 지사는 뭐냐라는 식의 그런 역풍이 오히려 더 세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걸 가지고 매우 불안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게 대체적인 언론의 흐름을 보면 네. 충분히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두절미하고 북한 먼저 가겠다. 마치 북한이 좋아서 먼저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왜곡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현안적인 안보 문제가 북핵 문제인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 상의를 하고 그 주변국과 상의한 결과 무엇인가 해법이 나온다면 무엇보다도 북핵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가장 최우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북한을 먼저 가겠다. 그리고 북한을 먼저 가는 이유는 북한을 좋아해서 가는 거다라는 식의 왜곡을 해서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 연결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 북한 먼저 가겠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 임기 말이 되어서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북한 먼저 가겠다는 얘기는 그럼 북한 가기 전에는 다른 데를 안 가겠다라는 어떤 전제가 돼버리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 방문을 안 할 것인지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가장 절박한 현안이라는 그런 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북한에 방문해서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는 맥락에서 한 것이지
이 일본과 미국과 중국을 다 제껴놓고 네네. 북한을 가장 먼저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북한을 먼저 가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걸 되짚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고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상당한 사전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중국과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일본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이른바 이 4대 강국이라고 그러죠. 미, 중, 러, 일. 이 4대 강국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외곽에서 압박하는 형태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다만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의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어제 뭐 TV 토론회 이런 데서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한미 그 안보 동맹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하겠다라고 수십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더해서 뭐 김정은을 북한의 이제 실질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나 뭐 미국의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안보 불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유연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그런 무사일 핵실험하면서 김정은 체제 지금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있어서 국민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해졌는데 이때는 선우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단호한 어떤 모습부터 나오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부터 이렇게 일단은 북한을 대화 상대로 먼저 이렇게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유연한 모습만 보여지니까 거기에서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우리 고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현실적 그 인식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북한에 대한 김정은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김정은이는 그야말로 폐륜적 독재자다.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질 나쁜 독재자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김정은에 대한 그 소위 우리 이른바 그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두절미한 채 김정은을 대화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 지점만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서 마치 뭐 종북몰이의 소재로 쓰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대화 파트너로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은 크게 이 소위 폐륜적 독재자인 김정은과 그 폐륜적 독재자의 실제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북한 이 백성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백성들에 대한 인권을 되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존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북한하고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서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그 상대자가 현실적으로는 폐륜적 독재자인 김정은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신 질문을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병헌 전 의원께. 9685번님.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324번님. 문재인 후보는 왜 안보만 나오면 주눅이 드실까요? 하셨고요. 9685번님. 문 후보가 종북이 아니시라면 북한 정권을 주적이라 칭해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9685번님 똑같은 질문을 두 번 지금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471번님. 국민이 원하면이라는 말씀대로라면 국민이 원하는 사드를 지지하는 계층의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7502번님, 문재인 대표는 매번 말 바꾸기를 하시는데 불리하면 말씀을 바꾸고 불리하면 침묵하고 눈치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8.27이 광주에서의 발언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 입으로 전두환상을 받았다고 자랑해 놓으시고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 아니신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 전병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거나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노력이 필요 없을 필요가 있는데 없을 수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께서 실수하셔서 아니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4부에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이 질문을 전병헌 전 의원께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질문 두 번째 질문 주변 인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예. 쫙 얘기를 하시고 아니요. 4부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 아니요. 그러면 시간 때문에 저희들 시간 아니요.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자리에서 해명하고 가야지. 4부에 그걸 하십시오. 지금 하고 PD께서 하셔야 된다면 하십시오. 당연히 그건 해명하고 가야지. 마치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국민 여론이라고 지금 곽수정 앵커께서 표현하신 여론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앵커가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이렇게 앵커가 같이 중립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 의견도 있다 얘기를 해야지 마치 그것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여론인 것처럼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안 되고요. 답을 해 주시죠. 제가 이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후보가 안보 문제만 나오면 주눅 든다. 저는 주눅 드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이른바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배운 흥남부두 철수 실향민으로서 북한 체제가 싫어서 북한을 떠나온 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전사 정예 요원으로서 부대장 표창과 특전사령관 표창까지 받은 매우 우수한 군인이었고. 사령관이 누구였죠 그때? 정병주 사령관이었죠. 그러니까 전두환 사령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두환은 특전사령관을 하지 않고 부대장을 했죠. 1공수여단장. 1공수여단장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오히려 마치 안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오히려 군대 가서 고생하고 우수 전투병으로서 표창을 받은 사람을 정북으로 모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정북이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우리는 지금 북한이 현재 주적인 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전쟁을 막아야 되는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공공연히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략 아까 우리 고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술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워딩이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걸 굳이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다. 왜 평화 우선으로 해야지 전쟁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 타임즈지에서 인터뷰를 한 뉴욕 타임즈지에서 전후 맥락이 잘못돼서 이건 정정보도해야 된다.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노해야 된다는 것을 마치 반미주의자의 발언처럼 이렇게 잘못 국내에서 인용 보도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정정보도해야 되는데 정작 뉴욕 타임즈지가 정중하게 정정보도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주권국가인 만큼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것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또 당연히 한미 동맹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 가운데 한미 동맹과 한미 안보 체제를 가장 기본 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에서 여러 번 공언한 바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안보 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전병헌 의원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형평에 맞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할 시간을 드렸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 마치고 4부로 넘어갈까요? 4부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